안녕하십니까. 현각과 함께하는 고전점성학. 오늘은 칠행성의 기호와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행성의 기호와 의미를 공부를 하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칠행성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태초의 그 신이고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는 가이아가 우라노스와의 관계에 의해서 크로노스를 낳았죠. 그래서 우라노스하고 가이아는 사랑의 결합 없이 이제 나왔는데, 이 우라노스하고 그 가이아에 의해서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세 그룹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노스인데, 이 우라노스가 그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자식들을 감금하고 그다음에 자식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이아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크로노스를 시켜가지고 크로노스에게 커다란 낫을 만들어 줘가지고 우라노스가 동침하러 올 때 우라노스의 아들인 크로노스를 통해서 거세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 크로노스도 나중에 그 아들인 제우스에 의해서 거세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이제 거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성 세턴은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에 대입을 하는데, 일단은 토성은 이제 크로노스로서 그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거나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행성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흉성이냐 길성이냐를 분류를 할 때 이게 흉성에 해당하는데, 아무튼 토성 세턴은 그리스 로마 신의 크로노스 신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고, 또 자세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성 다음엔 우리가 이제 목성이 있죠. 목성은 이제 우리가 주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피터는 그 제우스 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올림포스 12신의 그 첫 번째 세대를 얘기하는데, 물론 아버지는 크로노스이고 어머니는 이제 네아였습니다. 네아. 그 다음에 이제 마르스, 화성은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 그래서 화성하면은 아레스, 화성하면은 전쟁의 신 아레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육과 광기, 그 다음에 야만의 신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성은 이제 비너스죠. 비너스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그러죠. 아프로디테. 그 사랑과 아름다움, 그 다음에 풍요의 여신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은 머큐리로 그 헤르메스라는 전령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령의 신, 상업의 신, 또는 뭐 도둑의 신 등 그 의미가 다양한데, 그 재화의 교역과 상품의 교환, 그리고 정보의 전달, 그 다음에 언어의 해석, 뭐 웅변. 그래서 현재 그 그리스 우체국의 상징이 그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수성은 마르스라고 하는데, 이 수성 마르스는 헤르메스 신에 대입을 해보면은 칠행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은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그래서 달과 처녀성의 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유방이 가득한 그 여신으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많은 자녀를 가진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달은 처녀성, 순결의 상징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칠행성의 그 7개의 행성과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신의 의미를 결합을 시킨다면, 우리가 점성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의 그 행위, 그 다음에 그 뜻, 뭐 이런 거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성들은 그 신들의 욕망과 마찬가지로 각각 다 욕망이 있어요. 욕망은 곧 무엇을 낳습니까? 욕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무언가를 얻으려다가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욕망은 뭐 사망을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성경에도 있고, 뭐 절에서도 인간의 욕망을 많이 절제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가진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그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종교적인 얘기고, 자, 우리는 칠행성의 기호와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칠행성은 그 기호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혼과 육체, 이 영혼과 육체를 결합을 해서 7개의 행성의 기호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이거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영은 온으로, 동그란 원으로 표시를 했고, 혼은 반원으로, 그리고 육체는 십자가로 이렇게 기호로 정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7개의 기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기호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 다 외우고 있었죠. 그렇죠? 이걸 외워야지 차트를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자, 육체와 혼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육체와 혼보다 육체가 위에 있죠. 그렇죠? 혼보다 육체가 위에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성은 혼보다 육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영혼보다 더 높다라는 의미인데, 인간의 그래서 그 흉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성에 해당하죠. 목성은 혼과 육체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이제 화성인데, 이거는 이제 남성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영우에 혼이 표시되는 걸로 이거는 화성이죠. 화성.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루미너리 빛인 태양. 그래서 태양은 영원한 영이다. 그래서 원 안에 점을 찍어서 태양으로 우리가 기호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영을 떠받치고 있는, 즉 육체가 영을 떠받치고 있는 금성. 그래서 이거는 금성은 보통 무엇을 나타내는 거 아니? 여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화성은 남성의 대표적인 기호이고, 금성은 여성의 대표적인 기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영과 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는 수성이 있죠. 수성. 그리고 2개의 혼으로 이루어진 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칠행성을 그 노마의 신에 비유를 했었는데, 자, 토성은 뭐에 나간다고 그랬죠? 토성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아들 제우스로부터 거세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제우스, 목성이 있고, 목성. 화성은 전쟁의 신으로서 아레스라고 얘기했어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륙과 강기, 그 다음에 화성,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현상, 불이 그렇죠. 그래서 불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화.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성. 금성은 뭘 나타내는 거죠? 금성은 아프로디테,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그리고 이제 풍요를 상징하죠.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이 금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성은 헤르메스, 전령의 신이라고 해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뭐 물건을 뭐 전달을 한다든지, 그렇죠? 재화를 바꾼다든지, 또 뭐 상품을 교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전달하는 전달자니까. 그래서 전령사, 전령의 신, 뭐 이렇게 수성은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달은 그 아르테미스, 처녀성을 나타내는 아르테미스가 달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결합을 보면은 세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혼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혼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로 보는 거 아니? 흉성으로 봅니다. 흉성.
그 다음에 목성은 주피터. 주피터는 혼과 육체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영혼 안에,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혼과 육체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길성으로 봅니다. 길성, 좋은 성을, 좋은 별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화성은 마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신 아레스는 육체가 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육체가 영 위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흉성으로 간주를 합니다. 화성은 뭐다? 흉성이다. 그 다음에 태양은 소울로서 참다운 영이다. 참다운 영. 그래서 영 가운데 점을 찍어서 기호로서 표시를 했죠. 그래서 태양은 길성에 가깝지, 길성은 아니고 길성, 흉성과 길성도 아니고, 태양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요. 그렇죠? 유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 있는데, 금성, 비너스는 영이 육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영이 육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길성으로 봅니다. 길성. 그래서 금성은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얘기를 했죠.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수성을 보면, 수성은 머큐리라고 얘기하는데, 수성은 전령의 신이라고 했어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상업의 신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성은 영과 혼과 육체가 모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육체가 맨 밑에 있죠. 그렇죠. 이건 영혼과 육체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수성은 길성도 아니고 흉성도 아닙니다. 길성과 관계가 될 경우에는 길성처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흉성과 관계가 되면 흉성처럼 활동을 하는 행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 문은 아르테미스를 얘기하죠. 루나라고 우리 점성술 용어로는 얘기하는데, 이건 처녀성의 상징이다. 처녀성의 상징. 그래서 두 개의 혼이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한 혼이 되었다. 그래서 달은 우리가 아르테미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칠행성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두게 되면 앞으로 네이타를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토성인인지, 목성인인지, 화성인인지, 태양인인지, 금성인인지, 수성인인지, 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지 그 의미를 안다면 보다 더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달과 태양과 달은 완전한 영과 완전한 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빛이고 광원체이고 배터리다, 이런 의미를 했죠. 자, 뭐가? 달과 태양은 완전한 영과 완전한 혼이다. 그리고 빛이고 광원체고 배터리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신과 칠행성을 이제 보면, 자, 토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토성은 크로노스로서 농경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목성, 주피터는 제우스, 신들의 왕으로서 율법과 정의와 사랑, 그리고 힘을 관장하는 행성이다. 그 다음에 화성은 마르스로서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육과 광기, 그 다음에 야만의 신으로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흉성이고, 요것도 역시 뭐예요? 흉성이죠. 목성은 뭐다? 길성이다. 토성은 흉성, 목성은 길성, 화성도 흉성이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이죠. 태양은 솔로서 그 생명의 원천으로서 왕을 의미하는 거죠. 왕.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비너스, 금성을 의미합니다. 금성은 아프로디테를 얘기해요.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아프로디테라는 신, 그 사랑과 아름다움, 풍요의 여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전령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머큐리, 수성은 헤르메스로서 전령의 신이고 상업의 신이고, 또는 나쁜 의미에서는 도둑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성은 길성도 흉성도 아닌 중성이에요. 중성인데 토성과 관계를 맺으면
흉성과 관계를 맺으면 흉성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길성과 관계를 맺으면 길성의 의미를 발산을 시키는 것이 이제 수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있죠. 달은 우리가 누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나는 그 그리스 신의 아르테미스로서 처녀성의 여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그 행성, 즉 7행성의 성향을 보면 제일 먼저 토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은 내 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내 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토성은 이 경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구속하는 역할을 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토성은 구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감금이 되어 있다는 의미고, 구속과 감금이 되어 있으면은 외롭겠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그 명확하게 선을 긋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을 명확히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우리나라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는 것이 뭐다? 토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의 부정적인 면은 자신의 것에 대한 그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고, 타인에 대해서 인색하고 냉정한 행성이다. 또한 토성은 흉성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흉성은 그리스 신의 크로노스에 해당한다 그랬죠. 크로노스는 농경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농경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랬죠. 다음으로서는 이제 목성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길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길성. 그래서 목성은 확장하고 팽창하고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팽창하고 자유롭고 싶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목성은 그 수축하는 토성. 그러니까 토성은 자기 것을 지키고 하려는 그 수축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목성과 토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확장하고 팽창하고자 하는 성질의 행성이 목성이다. 목성은 또한 길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이나 속박을 싫어하고 자유롭고 해방감을 추구한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손에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성은 구속이나 속박을 싫어하고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추구한다라는 거. 네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도움을 준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겠죠. 모든 인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성은 사업이나 장사를 확장하면서도 부를 얻기 때문에 재물의 내추럴 지표성이다. 재물의 내추럴 지표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확장과 팽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수 없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되게 얘기하고 타인에게 위선적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목성은 우리가 그리스 신의 무엇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제우스 신. 제우스는 신들의 왕으로서 법률을 관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과 정의와 사랑, 그 다음에 힘을 관장한다는 거. 목성은 제우스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화성은 말 그대로 불을 의미하기도 해요. 불은 갑작스러운 사건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화성은 전쟁의 신에 대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항상 남보다 이기고 싶다, 남에게. 그래서 화성은 전쟁의 신을 상징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또는 경합에서 지기 싫어하고 언제나 승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불굴의 의지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매사에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7개의 행성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은 너무나 과도한 그 경쟁심을 갖게 된다면은 너무 상대를 짓밟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때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화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호전성은 나중에 자기한테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부메랑처럼 본인이 오히려 자기가 한 행동에 의해서 오히려 상처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그리스 신의 아레스, 전쟁의 신이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죠. 사륙과 광기와 야만의 신인 화성은 아레스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태양이죠. 태양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다. 물론 태양은 왕이죠. 왕. 태양은 왕이에요. 태양은 황제, 우두머리 또는 보스, 대표, 권력자를 상징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뭐 큰 회사의 뭐 오너가 됐던, 뭐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은 뭐 기관장이 됐던, 아니면은 뭐 주먹 세계의 보스도 역시 태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이고 우두머리이고 보스이고 대표를 권력자를 상징하는 행성이 태양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룹이나 단체에서 센터가 되고 싶어 하고 분위기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주도하려는, 자기가 선도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 뭐가? 태양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이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된다면 타인에 대해서 강압적인 지배, 그리고 독선과 아집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죠. 태양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군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을 보면은, 금성은 너무 즐기고 놀고 싶어 하는 행성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 행복의 신이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성은 유쾌하고 즐거운 행성이다. 그래서 화성과는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나 경쟁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유희와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은 친구들 간에도 뭐 싸우려고 하면은 야, 차라리 내가 졌다고 그래라. 뭐 이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싸움의 신은 화성. 싸움의 신은 화성. 그렇죠. 즐기는 행성은 금성이라는 거. 화성과 금성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행성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성은 경쟁의 1등, 금성은 경쟁을 싫어하고 같이 즐기고 유희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금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언제나 배려심이 있고 상냥화되는 것. 뭐가? 금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금성. 그 다음에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예가 추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적당하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화성도 마찬가지고 또한 금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금성은 그리스 신에서 아프로디테의 대입을 해서 사랑과 아름다움, 풍요의 여신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금성은 길성이다라는 거, 길성. 그 다음에 수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육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성은 새로운 것을 항상 도전하려고 하는 속성이 좀 강해요. 새로운 걸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린 전령의 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너무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수성의 요소가 많은 사람은, 수성의 요인이 강한 사람은 호기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수성은 너무 많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문물에 관심이 있고 언제나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행성이다라는 거죠.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수성의 요소다라는 거죠. 너무 박학다식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때로는 교활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기치고 이주하는 습성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이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성은 그리스 신의 헤르메스 신에 우리가 대입을 했어요. 전령의 신, 상업의 신이다 라는 것이 수성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에 달이죠. 달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달은 모양이 계속 변하죠. 초승달이 됐다가 상현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하얀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금음 지나고 나면은 보이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여러 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은 항상 변화를 좋아하는 변화의 신이고 이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어하는 행성이 달이다. 그래서 달의 행성의 요소가 많은 네이탈 차트를 보면 여행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변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달은 우리가 그 12별자리 중에서 개에 해당하는데, 개자리에 해당하는데, 개는 속성이 어때요? 이렇게 항상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달을, 개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이 달인데, 그래서 그 달은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챙기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너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다 보면은 불공정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챙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달은 매일 그 형상이 변하죠. 7행성 중에서 가장 빠르죠. 그렇죠?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쫙 돌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고 이동, 여행을 선호하는 행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은 어머니처럼 자신과 밀접하고 가까운 사람을 살갑게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행성이다. 처녀의 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나친 변화와 변동은 오히려 변덕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만 챙기다가 보니까 태양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태양은 공정하죠. 자기가 만인의 왕이니까. 태양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정에 치우쳐 행동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은 우리가 처녀의 성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얘기를 했어요. 달은 그리스 신의 아르테미스 신에 우리가 대입을 했던 거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은 그 네이탈 차트 당사자의 무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그 성격의 지표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이티브의 그 행동과 인생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행성의 7가지 행성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해 놓고, 또한 기호로 기억을 해 놓아야지만 앞으로 점성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7행성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